이번 시간에는 크롤시잇, SNS로 열정을 돈으로 바꿔라. 지난 시간에 이은 나머지 편을 마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부터 시작하는데요. 7장의 제목은 언제나 진실하라입니다. 진정성은 언제나 진리다. 앞서 나는 자신의 DNA를 따르라고 이야기했다. 진정성이란 개념은 DNA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똑같은 것은 아니다. DNA는 우리가 어디에 열정을 쏟으면 좋을지, 다시 말해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도록 태어났는지를 말해준다. 반면에 진정성은 남들에게 느껴지는 것으로 우리가 사업상 내리는 모든 결정이 얼마나 스스로에게 진실되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바라는 성공의 크기와 상관없이 당신이 바라는 매력은 진정성에서 우러나온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당신의 사이트를 계속 찾아오고 당신의 퍼스널 브랜드와 서비스는 물론 당신이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세상에 소문내줄 것이다. 진정성이야말로 성공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원천이다. 두 번째는 지치지 않는 열정. 열정과 재능이 좀 부족하고 컨텐츠가 다소 빈약하더라도 더 오래, 더 열심히, 더 의욕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 그것이 열정의 힘이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10중 8구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자기 사업을 하면 예전보다 조금은 더 시간을 유동적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퍼스널 브랜드를 제대로 구축하려면 어차피 하루 종일 일해야 한다. 또 제대로 일할 경우 눈알이 빠질 만큼 모니터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무언가에 미치려면 희생이 따르는데 진정으로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기 원한다면 닌텐도 게임이나 하면서 노닥거릴 시간이 없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살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일에 투입하고 싶어질 것이다. 소파에 드러누워 팝콘을 먹으며 TV를 볼 여유가 없기도 하지만 애초부터 그럴 필요가 없다.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피곤하지도 않을 테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활력이 넘칠 것이다. 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성공하기까지 줄기차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적인 성공 비결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인내심이다. 와인 라이브러리 TV 그리고 나중엔 게리 바이너척.com을 시작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소셜 미디어 비즈니스도 와인을 배울 때와 마찬가지로 인내심을 가지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업가로서 대박 성공을 향한 포부와 열망이 컸던 만큼 나는 쇼를 시작하고 1년 반 동안은 한눈을 팔지 않았다. 조급하게 굴었더라면 아마 작은 성공밖에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일을 진행해 나갔기 때문에 강연과 컨설팅 요청이 들어오고 광고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그 기회를 덥석 잡을 수 있었다. 어떻게 나처럼 성미 급한 사람이 그토록 오랫동안 참을성 있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 그건 내가 100% 행복했기 때문이다. 이제 사업을 할 때 열정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이해가 되는가? 브랜드 구축 과정을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으로 생각해야 한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7년, 9년, 15년 뒤까지 버텨낸다면 자신이 하는 일을 계속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자기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최고의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주제에 대한 공부, 플랫폼 연구, 블로그 포스트 작성 등 필요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 형성이다. 그러면 그 다음 장 커뮤니티를 공략하라 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 디자인과 컨텐츠 작성 및 촬영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컨텐츠 제작은 큰일이 아니다. 또 무엇보다 상품이 좋아야 하겠지만 상품 역시도 전체 과정 중에서는 시간을 많이 들일 부분이 아니다.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건 포스트 작성이나 촬영 및 녹음이 끝나고 난 뒤부터다. 커뮤니티 형성이야말로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할 중요한 단계이며 성공과 실패가 갈리는 지점이다. 내 브랜드를 알아줄 사람들을 확보하려면 온라인 세상으로 나가 악수를 청하고 관련 주제에 대한 기존의 대화에 빠짐없이 참여해야 한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아무리 사소한 주제라 해도 인터넷에는
그 분야를 파고드는 사람들의 카페가 존재한다. 그런 카페를 찾아내야 한다. 동영상 촬영을 마치고 나면 나는 매일 밤 8에서 9시간씩 인터넷에 포진되어 있는 와인 카페들을 찾아 어떤 사람들이 와인이나 와인과 관련된 주제 또는 상품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무엇을 구매하며 무엇을 호평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찾아다녔다. 그런 다음 그들과 접촉을 시도했다. 당신도 나와 같이 하면 된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블로그 포스트를 작성한 후 가급적 모든 SNS 플랫폼에 콘텐츠를 노출시킨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콘텐츠를 살펴본다. 트위터 검색이나 해시태그 검색을 통해 제6장에서 다룬 SNS 도구들을 이용해 인터넷의 관련 주제에 대해 언급된 내용들을 일일이 검색한다. 그렇게 찾은 모든 블로그와 카페의 포스트 및 SNS에 댓글을 남긴다. 이제부터는 시시껄렁한 말들을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당신은 전문가가 아니던가. 해당 주제를 좋아하고 그동안 나름의 연구를 해온 만큼 이제는 당신의 블로그로 찾아올 수 있는 이름과 링크를 달아 전문적이고 호기심을 자극하며 사력있고 도발적이며 지적인 댓글을 달아야 한다. 세 번째, 이제 사람들을 붙잡을 일만 남았다.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잘 전달했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하는 말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당장 당신을 팔로우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 사이트에서 자주 당신을 보다 보면 호기심이 생겨 당신의 블로그를 찾아볼 수 있다. 그 순간 그들을 붙잡아야 한다. 이제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당신의 블로그에 끌어들였다. 블로그 방문자 중 상당수가 기꺼이 정기적인 독자이나 시청자, 청취자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를 용이하게 할 수단을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면 된다. 이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유저 인터페이스와 행동 유도 버튼을 잘 활용해야 한다. 첫째, 구독하기. 블로그에 포스트가 올라갈 때마다 이메일 알림을 보내준다. 팔로우, 트윗과 상대 업데이트에 대한 알림을 보내준다. 팬페이지 가입, 방문자의 개인 계정 뉴스피드에 팬 가입 사실이 뜨면 팬이 될 만큼 그 사람이 당신을 좋게 평가했다는 뜻이므로 당신의 사이트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 공유하기, 방문자가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당신의 포스트 링크를 걸 수 있도록 해준다. 이제부터는 흡인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소문을 점점 더 널리 퍼뜨려 나가는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가면 된다. 그럼 커뮤니티가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할까? 단 한 사람이라도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다. 한 사람이라도 포스트를 읽거나 보거나 듣고 있는 날은 축하할 만한 날이다. 누군가 당신의 세계, 당신의 인생, 당신의 생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이때 팔로우나 팬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 통계 수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 참여와 당신과의 교류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느냐이다. 이 시점에서는 대화의 질이 대화 참여자의 수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닌다. 당신의 콘텐츠에 이야기거리가 많아서 대화가 떠들썩하게 오고 간다면 장담컨대 앞으로 참여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자, 이제는 세상에 알려라.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도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수익을 내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알아본 도구와 개념들을 통합하여 신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당신이 공인회계사라고 가정해보자. 일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이후로 평생 동안 당신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해야 한다. 첫 번째, 도메인 등록 업체에서 자신의 회사명으로 된 도메인 네임을 구입한다. 그 이름이 이미 선점되어 있어 사용할 수 없다면 이름에다가 tv를 붙인 다른 이름으로도 시도해 본다. 언젠가 필요하게 될지 모르므로 되도록이면 .com과 .tv 두 가지는 모두 준비해 두는 게 좋다. 두 번째, 구매한 도메인 네임과 연결시킬 블로그 사이트의 계정을 만든다. 세 번째, 웹 디자이너를 고용하거나 전문가에게 디자인을 의뢰한다. 앞서 나는 사이트의 완성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디자인은 되어 있어야 한다. 형편없이 디자인된 웹사이트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
전문적인 웹 디자이너의 손길을 거쳐 링크와 버튼을 적절히 배치한 제대로 된 유저 인터페이스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물론 웹 디자인 예산이 빡빡하다면 당장은 무리할 필요가 없다. 일단 사이트 개설을 미루지는 말고 어설프게나마 만들어 두라.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손을 보면 되니까. 네 번째, 유튜브나 비디오 블로그를 운영할 생각이면 저렴한 카메라를 구입한다. 언제 어디서든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간편하게 촬영할 수 있는 작고 가벼우면서도 가급적이면 고화질 제품으로 고른다. 다섯 번째, 페이스북 비즈니스 페이지를 만든다. 여섯 번째, 구매한 도메인 네임과 동일한 이름으로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계정을 개설한다. 일곱 번째, 이제는 콘텐츠를 쏟아낼 차례다. 당신은 카리스마 넘치고 화면빨도 잘 받는 사람이다. 그런 당신이 회계사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세금 이야기라는 동영상 시리즈를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매일 밤 당신은 동영상 포스트에서 특유의 유머로 세금 규정을 설명하면서 왜 당신이 그렇게 딱딱하고 어려운 분야에 빠져들게 되었는지를 들려준다. 어려운 개념을 설명할 때 자신이 직접 겪은 재미있는 일화를 사용해도 좋다. 당신의 개성이 빛을 발하도록 하여 꼭 회계나 세금 정보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당신을 보고 싶어서 찾아오도록 만들라. 여덟 번째, 원하는 모든 플랫폼에 콘텐츠를 배포하라. 아홉 번째, 구글과 포털 사이트 검색에서 세금, 퇴직연금, 복리후생비 등의 전문 용어나 당신의 블로그 주제를 삼으면 좋을 키워드를 검색하라. 열 번째, 블로그 검색에서 세금, 세금 신고 등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를 모조리 검색한다. 이런 용어들이 언급된 모든 블로그에 댓글과 이름을 남기고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두라. 11번째, 페이스북에서 회계사를 검색한다. 페이지 탭을 클릭하면 수백 개의 팬페이지가 뜰 것이다. 어떤 곳은 팬이 9명이고 어떤 곳은 수천 명일 것이다. 활동이 왕성한 페이지에 되도록 많이 가입하고 가입한 페이지는 계속해서 주시하라. 페이지 가입 작업이 끝나면 이번에는 그룹 탭에서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자신의 그룹을 직접 생성하는 것은 권하지 않지만 관심 분야에 개설된 기존 그룹에는 이름을 올리는 것이 좋다. 12번째, 전체 과정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라. 당신의 브랜드가 존재하는 한 이런 과정을 수십 번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이 지루하고 버거울 것 같다면 그만 이 책을 덮고 당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대한 즐겨라. 당신은 사업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정말 이 책을 덮으실 건 아니겠죠? 자, 이제부터는 수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킬러 컨텐츠를 만들어 브랜드를 구축하고 이메일, 댓글, 공유, 상태 업데이트 등을 통한 커뮤니티 형성으로 사람들에게 당신의 콘텐츠를 홍보하는 데 집중해왔다. 이제 어느 정도 브랜드가 알려지고 당신의 콘텐츠가 커뮤니티에서 자주 거론되며 사람들의 온라인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수익 창출에 나설 때다. 수익 창출의 방법들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광고, 투자 제안, 컨설팅, 책 출간과 방송 출연, 기사 공유, 직접 판매, 제휴 마케팅, 강의, 강연, 세미나.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들이 많은데요. 먼저 광고를 볼까요? 경기 불황으로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고자 광고를 줄이면서 방송사와 신문사, 잡지사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판매를 해야 하고 따라서 예전에 비해 예산이 빡빡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존재를 알리기 위해 광고비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돈이 점차 온라인으로 몰리고 있다. 온라인 공간이야말로 광고주들 입장에서 투자 대비 수익이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적극적이고 활발하며 열정적인 커뮤니티가 당신의 블로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광고주도 당신의 블로그에 광고비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음 소개하는 두 가지 방법은 내가 특히 권장하는 나의 아이디어다. 첫째, 사이트 상단이나 하단에 거는 깔끔한 배너 광고. 두 번째, 구글에서 관련 주제를 검색하여 나온 모든 블로거 웹사이트에 들어가
어떤 기업들이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그리고 관련 분야의 기업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해 당신 사이트에 광고를 내라고 제안한다. 어려울 것 같은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미 다른 웹사이트에 광고비에 지출하고 있는 곳에서 당신 사이트에 돈을 쓰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다음은 강연 기회를 찾아 나설 차례다. 당신이 원예가라면 원예학회나 화해 전시회가 전국적으로 매주 몇 번이나 열리는지 미리 조사를 하자. 그리고 독창적인 테마나 주제를 정한 후 전시 기획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무료 강연을 제안하라. 만약 강연을 들은 사람들 중에 다른 학회나 전시회의 기획자가 있다면 나중에 자신이 기획하는 행사에 당신을 유료 연사로 초청할 수도 있다. 제휴 마케팅 이용도 고려해 볼 만하다. 제휴 마케팅이란 이를테면 당신의 사이트에 정원용품을 판매하는 다른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 놓았을 때 누군가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 상품을 구매하면 당신에게 수수료가 들어오는 방법을 말한다. 이것은 꽤 짭짤한 수입원이 될 수 있다. 생각해보라. 수수료율이 20%일 때 3,000달러짜리 조립식 온실이 팔릴 때마다 당신이 600달러씩을 벌게 되는 것이다. 제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많으니 검색 사이트에서 제휴 마케팅을 검색해보라. 개인적으로 더 추천하고 싶은 수익 창출 방법은 지역 내 다른 업체들과 직접 제휴 계약을 맺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원예가라면 지역 내 한 묘목장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블로그 링크를 통해 그들의 웹사이트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10%의 수수료를 받는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또한 직접 판매도 가능하다. 원예용 장갑이나 장식품, 비누, 모기 퇴치제 등 무엇이든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더 잘 팔 수 있다고 생각되는 상품을 찾아라. 홍보용 상품을 팔면 더 재미가 쏠쏠하다. 당신의 블로그 이름과 주소가 쓰인 무언가를 사람들이 입거나 쓰거나 전시하게 되면 공짜 마케팅과 함께 입소문 효과까지 얻게 된다. 책 출간과 방송 출연. 블로그에 좋은 콘텐츠가 책으로 출간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니다. 컨설팅. 당신의 블로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언론 보도와 광고 수입, 강연 요청 등이 쏟아지며 세상의 이목이 당신에게 집중되기 시작하면 다른 블로거들도 요령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해오기 시작할 것이다. 처음에는 무료로 조언을 해줄 수도 있지만 당신의 지식이 진정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비용을 청구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 있다. 근데 그러려면 아주 특별한 DNA가 필요하다. 먼저 사이트를 개설하고 며칠 동안 공을 들여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라. 대기업 광고 대행사에 전화를 걸어 당신이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하라. 당신의 전문성과 열정으로 그 사업을 얼마나 크게 키울 수 있는지 설명하라. 아직 당신이 유명이기 전에 1년간 당신의 쇼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하라. 1년 뒤면 한 해당 3,000달러는 나가겠지만 돈이 필요한 지금 지원해주면 당신이 활동하는 내내 끝까지 의리를 저버리지 않겠노라고 약속하라.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냐고? 분명히 말해두지만 이미 실제로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보시다시피 시작은 미약하더라도 이렇게 투자를 받아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낚싯줄을 들이는 연못마다 깊이가 달라 당장은 꿈꾸는 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포부는 크더라도 천천히 작기 시작하고 차근차근 영리하게 키워나가라. 그래야 돈도 따르게 되고 무엇보다 큰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이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돈보다 위대한 유산. 야심만만하고 투지 넘치며 성공 지향적인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퍼스널 브랜드를 최대 한도로 확장하려고 든다. 그러나 단언컨대 오로지 돈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 실패하고 만다. 비즈니스를 구축해 나가는 방식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버는 돈의 액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물론 나는 업계의 최고가 되고 싶다. 그러나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고 돈을 벌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언제나 내 일거수일투족이 영원히 기록으로 남으리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고 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자랑스러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결정을 내릴 때마다 돈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지
유산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지를 저울질해 본다. 이 거래가 돈이 될까? 그렇다고? 좋다. 그러면 그 돈을 버는 방식은 떳떳할까? 그렇다고? 그럼 됐다. 그 거래를 하자. 그러나 만약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오라면 나는 그 거래를 밀어붙이지 않는다. 언제나 이기는 쪽은 유산이다. 내가 왜 모든 이메일과 댓글에 일일이 답하기를 고집하는지는 이처럼 아름다운 유산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설명이 될 것이다. 유산은 꾸준히 잘 성장해 나가는 브랜드를 확고하게 자리매김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방식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버는 돈의 액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책에서 봐준 또 하나의 큰 교훈인 것 같습니다. 건전한 기업 문화의 조성과 유산의 확립, 이 두 가지를 늘 가슴에 새겨라. 이 문장으로 이 책의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책이 모두 223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지난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거의 다 꼼꼼하게 요약해 드렸습니다. 아무리 책 읽기가 시간이 없고 바쁘시더라도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도 1시간 정도면 한 권의 책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니까 책 듣는 습관, 우리 구독자들이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